하면서 밥도 잘 먹고 뜨개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발렌타인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그날 제가 신랑 회사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오랜만에 신랑 회사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점이 아니고 그 신랑 회사에 또미라고 베트남 직원이 있거든요. 네, 신랑이랑 같은 팀인데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밖에서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인사로만 인사했는데 신랑이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또미라는 친구가 지금 여자친구랑 장거리 연애 중이거든요. 여자친구는 베트남에 있고 그 똠은 여기 프랑스에 있고, 원래는 여자친구도 이제 곧 프랑스로 온다고 해서 집도 더 넓은 집으로 알아보고 이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직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를 하겠죠. 이제 근데 그걸 보니까 저희 연애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랑도 꼭 점심시간마다 전화해주고 영상통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다 알았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다 알고 이제 그렇게 매번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다 알고 이제 신랑이 점심시간에 막 길 돌아다니면서 저랑 영상 통화하다 보면은 가끔 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막 저희 신랑 길에서 혼자 막 이렇게 보면서 실실거리면서 웃는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연애할 때 제가 프랑스에 한 달간 왔었거든요. 이제 신랑 만나러 5주인가? 한 그 정도 왔었어요. 그때 왔을 때 점심시간에 신랑 회사 근처에 가서 이제 신랑이랑 같이 점심 먹고 이제 회사에 잠깐 들려가지고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직원분들도 다 만났었어요. 그 회사는 작은 회사여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신랑한테도 이제 회사 얘기 많이 듣기도 했지만 정말 직원들이 다들 착하고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신랑이 그 회사 그만둘 때 직원들이 막 선물 사가지고 다 편지도 써주고, 저희 첫째 태어났을 때도 그때는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있을 때죠. 네, 그때도 선물이랑 카드도 막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정말 고맙죠. 아,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 되게 잘생겼었어요. 제가 느꼈던 그 딱 첫 이미지는 딱 프랑스 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키는 좀 작은데 머리도 이제 뭐 곱슬이고, 그리고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되게 배우 느낌이 났어요. 인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사장님 이름이 스테판인데 그분이 엄청 부자래요. 차도 막 8대인가 있고 기분에 따라 막 바꿔 타고 스피드한 걸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여기 다니다 보면은 이제 스포츠카나 되게 멋진 올드카들 그런 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특이한 차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타는 운전자들을 보면 거의 백발의 할아버지 막 이런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나이 든 아저씨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샹젤리제나 뭐 에펠탑 앞에 가면 그렇게 슈퍼카들 타볼 수 있게 대여하는 그런 거는 있기는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멋있는 올드카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는 분들 보면 그렇게 나이 든 아저씨들 많더라고요. 할아버지들. 결혼하고 진짜 얼마 안 됐을 텐데 신랑이랑 카페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골목이었거든요. 어디서 갑자기 부릉부릉 막 이런 소리가 나더니 빨간색 그런 올드카? 스포츠카? 이제 그런 게 한 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길 한쪽에 잠깐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내리는데 걸음도 이제 빠르지 않은 할아버지가 진짜 엉거주춤 하시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장을 보셨나? 뭐 그랬는데 그거 이제 장 본 거 트렁크에 싣고 할머니 태워가지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또 막 부릉부릉 막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빨간 스포츠카가 길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어요. 멋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진짜 멋쟁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차에서 잠깐 내리셨을 때 길에 있던 분들이 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두 분 너무 보기 좋았고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나이를 들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는데 그 똥을 보니까 저희 연애할 때가 기억이 나가지고 또 신랑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죠. 매번 그 점심시간마다 연락해주고 또 영상통화하고 번거로웠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신랑은 좋았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롱디 연애를 했나 싶어요. 다시 장거리 연애하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지금 의자를 바꿔왔어요. 의자랑 카메라 위치도 좀 바꿨거든요. 이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2주 전에 이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앉아있는 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조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더니 배가 힘드네요. 이제 그래서 등을 이렇게 대고 앉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자를 좀 바꿔왔고 기대서 앉아서 이야기 해볼게요. 자세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숨이 차네요, 지금. 그럼 이제 뜨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뜨개 수다에서는 또 보여드릴 F5가 있어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F5는 짠!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완성했어요. 제가 영상을 요즘에 2주에 한 번씩 올리나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F5가 되게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뜨면서 한 번도 안 풀렀어요. 이렇게 뜬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술술술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두 쪽 다 완성할 때까지도 안 입어본 것 같아요. 보통 소매 분리하고 나면 궁금해서 입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걸쳐봤었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소매 양쪽 다 완성하고 입어본 기억은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프릴 가디건 이거를 한번 입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또 다시 바꿨어요. 옷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옷 소개할 동안만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에이프릴 가디건에 사용한 실은 니팅포 올리브의 메리노 울, 필다의 모헤어 한 줍씩 합사를 해서 4mm 바늘로 떴어요. 니팅포 올리브 실은 3볼 반 정도 들었고 모헤어는 4볼 반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모헤어가 더 들어갔죠? 저는 모헤어가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헤어가 조금 더 들어갔네요. 지난 영상에서 모헤어 실 3볼밖에 안 쓴 것 같다 그랬는데 실이 없다 그랬었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옷 무게를 재봤더니 4볼 쓴 게 맞더라고요.
이 모헤어 실이 이제 소매 양쪽은 다 뜨고 한쪽 고무단부터 이제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해야 하는데 한 벌만 주문하기 또 그러니까 지금 또 산네스간의 켈리 스웨터 뜨고 있거든요. 그 모헤어도 또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켈리 스웨터 모헤어는 3벌을 더 주문을 하고 이거 에이프릴 여기에 사용한 모헤어는 한 벌을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둘 다 이제 필다 모헤어 실이니까 지난번 살 때는 필다에서 세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일이 끝난 거예요. 또 계산하려고 보니까 10유로 조금 더 사면 무료 배송인데 아무래도 지금 살 게 없더라고요. 배송비가 아깝긴 했지만 그냥 주문을 했고 실 받은 날 바로 에이프릴 소매 고무단 여기 뜨면서 앞에 버튼밴드 여기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실색을 고른 거는 산네스간의 그 누미 가디건, 그 가디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색깔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색으로 골라본 거예요. 이 색이 지금 이렇게 안에 입은 원피스 이것보다 하얀색 옷이랑 같이 입으면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티셔츠 이런 거를 못 입어요. 막 셔츠가 막 올라가요.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헐렁헐렁한 원피스 이런 것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봄에 더 밝은 옷을 입으면 예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색깔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세탁하고 말리는데 하루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세탁하고 나서 수건으로 이제 돌돌 말아서 건조시키고 그냥 바닥에 펼쳐놓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세탁을 하고 보니까 이 모헤어 느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물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 붙으면서 느낌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맨살에 입어도 전혀 까끌거림이 없어요. 글쎄요, 이런 목 같은 곳은 좀 까끌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까끌하고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맨살에도 그냥 이거를 가디건을 걸쳐 봤었거든요. 팔이나 이제 맨살에 다 닿아도 옷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헤어가 뜰 때도 털 날림이 좀 있기는 했어요. 막 이렇게 뜨다 보면은 막 의자 밑에 막 빠진 모헤어들 막 뭉쳐 있고 그랬거든요. 입을 때도 털 빠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이거 세탁하고 이제 다 마르고 이제 입어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옷이. 그래서 이게 니팅 포 올리브 실이 3벌하고 조금 더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무게가 궁금하더라고요. 옷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보니까 옷 무게가 딱 300g이에요. 진짜 가볍죠. 저는 이 니팅 포 올리브 실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실도 되게 많이 감겨있고 실 색상도 엄청 다양해서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게이지 맞는 거 있으면 또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이 니팅 포 올리브. 에이프릴 가디건 원작 게이지는 21코에 28단인데 제 게이지는 23.5코에 32단이 나왔어요. 게이지 계산을 해보니까 라지 사이즈로 뜨면 예상 가슴 둘레가 X 스몰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나오더라고요. X 사이즈 원작 가슴 둘레가 91cm였나 그랬고 제가 이제 계산한 예상 가슴 둘레 사이즈가 92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로 떴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이즈가 가슴 둘레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이 단추를 잠그려면 잠글 수는 있는데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입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지난번에 완성했던 샴페인 가디건 그게 좀 루즈한 핏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딱 맞게 입는 거잖아요. 딱 맞게 뜨고 싶었는데 진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떠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딱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저는 이거 소매 분리까지는 도안 그대로 떴고 제 게이지가 단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바디랑 소매는 길이 조절을 해서 떴어요. 원작은 소매를 8단마다 줄이라고 하는데
저는 7단마다 줄이고 길이도 이렇게 손등 살짝 덮는 길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살짝 덮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많이 떠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안들을 몇 개를 뜨다 보니까 도안들이 소매가 다 길어요. 소매는 무조건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떠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팔이 많이 긴가 봐요. 제가 짧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길이도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 에이프릴 가디건이 어깨가 쉐드 숄더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핏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고 다들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저도 세탁하고 입어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도 잘 맞게 나왔고 그리고 어깨 부분도 너무 예쁘고 특히 여기 이렇게 늘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늘림 부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늘림이 어떻게 이렇게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신랑도 보더니 이거 정말 산 거 같다면서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근데 정말 이 새드 숄더 이 도안 핏이 예쁜 것 같아요. 그 작년 여름에 떴던 김뜨개님의 썸머 티셔츠도 그것도 이제 쉐드 숄더 도안인데 그거 완성하고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작년에 되게 잘 입었거든요. 여행 가서도 가져가가지고 입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에이프릴 가디건도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두껍지는 않아가지고 코트 안에도 입을 수 있긴 하거든요. 기본템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 색깔별로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름 빼면 봄, 가을, 겨울은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버튼밴드 여기를 처음에 더블 니팅으로 뜰까 했었거든요. 그 샴페인 가디건 버튼밴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도 더블 니팅으로 뜰까 했었는데 도안 보니까 버튼밴드는 3mm 바늘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얇은 바늘로 뜨는 거죠. 그래서 3mm면 조금 더 촘촘하게 나올 거니까 그 느낌도 궁금하더라고요. 촘촘한 고무뜨기 버튼밴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원작 사진도 보고 막 그랬는데 원작 사진도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그냥 도안대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3mm 바늘로 고무단으로 버튼밴드를 떴는데 이게 버튼밴드가 확실히 바늘이 얇아지니까 더 촘촘하고 예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뜨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밴드는 좀 더 얇은 바늘로 뜨는 게 더 예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옆 동네 놀러 갔다가 이제 거기 실 가게에서 산 거예요. 그때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단추나 살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골랐는데 꼭 마음에 드는 거는 세일 안 한다고 했던 그 단추입니다. 이거. 근데 단추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장난감 단추 같다고 했었거든요. 얘가 지금 굉장히 가벼워서 그런지 좀 무거운 단추를 달았으면 단추가 처졌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편물도 좀 이렇게 좀 처지고 근데 이 단추도 가볍고 그러니까 처지지 않고 예쁘게 잘 달려 있네요. 근데 여기는 그 보석 단추 그거를 많이 다시잖아요. 저는 못 구하겠는 거예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거 단추 샀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달아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버튼밴드 이거 코 주울 때 도안에서는 300 몇 코를 주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언제 세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코스 안 세고 그냥 다 줍고 세어봤더니 한 코가 적게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코를 되게 잘 주었네 이제 막 그랬는데 단추구멍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안 보니까 단추를 4개를 달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V넥까지 딱 갈라지는 곳까지 24코마다 하면 딱 4개가 된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5개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분명히 어디 뭔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어디를 잘못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추도 남겠다 해서 V넥 갈라지는 곳까지 여기 밑에서부터 해서 5개 그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이 버튼 밴드를 3mm 바늘로 하다 보니까 단추 구멍이 여기가 너무 작게 나와서 단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하고 말릴 때 단추 구멍에다가 이 단추들을 다 끼워 놨었어요. 늘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말렸더니 다행히 지금은 단추가 이렇게 잘 잠겨요. 지금은. 근데 배가 나와가지고 당분간은 단추를 잘 안 잠글 것 같기는 합니다. 출산하고 나면 이제 단추 잠그고 입을 수 있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 에이프릴 가디건이 핏도 너무 예쁘고 해가지고 신랑 가디건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봄 되면 겉옷 안 입고 셔츠에 가디건 하나 입으면 딱 좋으니까. 그리고 또 손뜨개 옷이 엄청 따뜻하잖아요. 봄에 또 바람도 많이 부니까 여긴 또 춥거든요. 봄까지도. 그래서 하나 떠주고 싶더라고요. 신랑 옷을 제가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나중에 예쁘게 떠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신랑은 자기 거는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면서 제 거나 아니면 이제 애기 거 뜨고 싶은 거 예쁜 거 뜨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뜨게 할 때 재작년 겨울인가 이제 그때 신랑 스웨터를 하나 만든답시고 뜨면서 엄청 풀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 감이 없으니까 뭐 풀렀다 떴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그러는 거 보고 신랑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그 후로는 자기 거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저희 거 뜨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에이프릴 가디건 보고 제가 오빠도 봄 가디건 하나 떠주고 싶은데 이제 막 이러니까 그럼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신랑 봄 가디건으로 하나 뜨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신랑 생일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생일 선물로 해주고 싶기는 한데 지금 신랑이 원하는 그 실색이 블루색인데 근데 저랑 거의 비슷한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모해 없는? 근데 그게 재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는 그 사이트에는 산네스간 더블 선데이 그게 바늘이 맞아서 그걸로 뜨고 싶은데 다른 실을 찾아야 하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생일 전에 떠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뜨고 있는 옷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예요. 켈리 스웨터. 그 산네스간 디자인의 켈리 스웨터를 지금 뜨고 있는데 벌써 이만큼 떴어요. 많이 떴죠? 지금 소매 한쪽 완성하고 지금 나머지 한쪽 소매 뜨고 있는 중이에요. 신랑이 보더니 언제 그렇게 떴냐면서 막 저보고 뜨개 공장이래요. 이번에 영상 찍을 때 혹시 시간이 되면 이것도 F4가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매를 뜨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켈리 스웨터 뜨면서 디자인이나 이제 실 얘기 이런 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곧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완성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장기 프로젝트 중에 아기 원피스 뜨는 거 있었잖아요. 칼라스 원피스였나 이름이? 그것도 틈틈이 뜨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길이만 조금 늘어나가지고 요만큼 떴어요.
별로 안 떴죠 얘는? 작은 바늘을 끼워놔가지고 지금 밑에 되게 쪼글쪼글한데 틈틈이 뜨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밖에 나갈 때 들고 나가서 많이 떠요. 왜냐면 부피가 작으니까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겉뜨기만 하면 돼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밖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떴어요 얘는. 바늘도 얇기도 얇고 켈리 스웨터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바로 또 뭘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켈리 스웨터 끝나고 나면 이 책 도안 중에 하나를 뜨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트 보는 거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제가 이제 2달 후면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면 뜨개를 2달, 3달 이 정도 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손이랑 이제 손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후조리도 없고 첫째 때도 출산하고 당연히 일상생활 다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신랑이 많이 하긴 했지만 그때 저희 이사해야 돼가지고 제가 막 이삿짐도 싸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뜨개는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주구장창 잡고 있을 거니까 제가 그렇게 정도껏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럴 바에야 출산 후에 쉬면서 그때 시간이 좀 날 거니까 차트 보는 것도 좀 익히고 그리고 뜨는 방법도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 책을 봐도 늦지 않겠다 해서 이 책에 있는 도안들은 출산하고 천천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막 뜨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뭘 떠야 할지 정해진 게 없어서 지금 딱 신랑 가디건 뜨면 좋은데 실이 또 문제여가지고 일단 켈리 스웨터 끝나면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거는 아기 원피스 그거를 뜨기는 뜨겠죠. 근데 지금 잡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리고 저는 장기 프로젝트 이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올 가을, 겨울 이제 그쯤에 입을 생각이었으니까 오늘이 2월 22일이거든요. 그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2월이. 그리고 출산하고 또 몇 달 뜨개를 못하고 막 이러면 금방 가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프로젝트들도 빨리 떠야겠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면서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 일상 이야기에서는 임당 검사 진단을 받고 제가 2주 동안 어떻게 음식을 먹고 당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처음에 임신 당뇨인 거를 알고 막막했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정보를 얻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 채널이 비록 뜨개 채널이기는 하지만 혹시 다른 임당 산모들이 보시게 된다면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임신 30주가 됐고요.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고 얼마 전에 임당 검사에서 임신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첫째 때는 당뇨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임신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당뇨 진단을 받고 그 수시로 당 체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바늘로 이제 손가락 찔러가지고 피 내서 체크하는 거. 프랑스는 다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국도 해주겠죠?
그 기계를 받고 이제 첫날 식단도 짜고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프랑스 병원에서는 그 임신 당뇨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먹되 소식하고 자주 먹고 골고루 그냥 잘 챙겨 먹으라는 말뿐이고 한국처럼 식단표가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사용하는 임신 당뇨 식단표를 찾아봤어요. 첫날 식사는 그 식단표를 참고를 했어요. 거기 보면 현미밥 70g, 고기류는 40g, 과일 같은 것도 40g 내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도 첫날은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한 끼 식사에 반찬도 정말 조금씩 20g, 30g 이렇게 재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수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그리고 먹다가 배가 좀 부른다 싶으면 숟가락을 그냥 딱 놨어요. 음식이 남아도. 아무래도 당뇨에는 소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 딱 해보니까 너무 적게 먹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배가 고파요. 당 수치도 이제 잘 나오고 하니까 이거 더 많이 먹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서는 제 기운만 낼 수 있는 정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한국에서 쓰는 그 임당 식단표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제가 알아서 챙겨 먹기 시작해요. 일단 샐러드는 2배 이상을 먹기 시작합니다. 양이 확 늘었죠, 갑자기. 많이 먹을 때는 한 300g 먹을 때도 있었고, 고기 같은 거는 적어도 100g 이상씩은 꼭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한 끼에.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려고 했던 점은 너무 과하지 않게 먹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먹어도 수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배부른다 싶으면 숟가락 바로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먹으면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수치가 잘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당 수치가 잘 나오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도하게 되고 외부 음식도 테스트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레스토랑 가서 햄버거도 먹고 본의 아니게 고기 튀김도 먹고 이케아도 갔다가 이케아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한식당도 가고 새우튀김, 닭강정 이런 거 먹고 하는데도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계신 임신 당뇨이신 분들이 드시는 식단을 봤을 때 한국이 한식 위주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음식들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걸 건강하게 먹으면서 임당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했어요. 2주 동안 제가 당 체크를 해보면서 좀 느낀 거기는 한데 지금 임신 당뇨이긴 하지만 당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당 체크를 2주 동안 아침 공복, 식전, 식후를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간식 먹는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식후 1시간, 2시간 다 체크했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손가락 끝에 보면 바늘 자국이 엄청 많아요. 2주 동안 지금 100번을 넘게 찔렀거든요. 임신 당뇨일 때 정상 수치가 공복은 95 이하, 식후 1시간은 140 이하, 2시간은 120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주 동안 했을 때 아침 공복에는 평균 88,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식전에는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고 식후 2시간은 1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대로만 보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죠. 근데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당 수치 높으신 분들 보니까 식후 1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60, 170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수치가 확확 올라간다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하루 식사 시간대를 보면
저는 보통 아침 식사는 오전 7시, 2시간 후에 당 체크, 오전 10시쯤에 간식을 먹어요. 배고프니까. 점심 식사는 12시, 그리고 2시간 후에 당 체크하고 오후 3시나 4시에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는 빠르면 뭐 저녁 6시 반부터 해서 늦으면 8시에 먹을 때도 있고요. 만약 저녁을 6시나 6시 반쯤에 이렇게 빨리 먹을 때는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쟀을 때 90대로 나오면 밤 9시나 10시쯤에 밤 간식을 또 먹었어요. 공복이 10시간 이상 너무 길어지면 몸 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되면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단백질바 이런 거나 아니면 과일 조금, 견과류 뭐 이런 걸로 간식을 조금씩 먹고 잤어요.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진짜 공복 혈당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이제 8시나 이렇게 늦게 먹게 되면 밤 간식을 안 먹어도 공복 혈당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단으로 먹었냐면 일단 채소는 꼭 먹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웬만하면 채소는 많이 먹으려고 해요. 다른 이유보다도 더 배부르려고. 아무래도 다른 것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채소도 같이 먹으면 건강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채소는 꼭 먹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 특히 고기류 한 끼에 적어도 100g씩은 꼭 챙겨 먹었어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소세지, 햄 이런 거, 그런 고기류는 꼭 챙겨서 먹으려고 했고, 탄수화물 비중을 적게 두기는 했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로 이제 현미밥을 먹었고, 한식이 아닐 때는 뭐 다양해요. 뭐 빵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이런 걸로 탄수화물 꼭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에서도 탄수화물로 많이 먹기도 했고.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밥이든 빵이든 간식이든 현미로 된 걸로 먹으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바게트도 안 먹고 호밀빵이나 통밀빵 그런 거 많이 먹고, 밥도 백미가 조금 섞이기는 했지만 현미밥으로 해서 먹고, 파스타도 현미 파스타, 현미면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외부에서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먹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은 것 중에 혈당이 정말 잘 나왔던 거는 프랑스 음식 중에 크랩이라고 있거든요. 크레프? 그게 당 수치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이 크랩이 메밀가루로 만든 되게 얇은 도우에다가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랩이 크랩 콩플레라고 기본 크랩 있거든요. 그 메밀 도우에다가 잠봉블랑이라고 얇은 햄이 올라가요. 이거는 아이들도 이유식 때 먹을 수 있는 햄이거든요. 그거 올라가고 치즈랑 계란이 하나 올라가요. 근데 원래는 반숙 계란이 올라가는데 저는 익혀 먹기는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거는 그 크랩 도움만 있으면 정말 만들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일단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해 먹었어요. 크랩 하나 만들고 샐러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끼 식사로 먹으면 정말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한식으로는 아보카도 명란덮밥. 저희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명란덮밥을 자주 해 먹어요. 음식하기 귀찮을 때 자주 해 먹는데, 그러니까 저도 신랑도 저희 아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미밥을 적당히 넣고 고기랑 이렇게 샐러드랑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도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간단하고 일단 저는 이제 아보카도 덮밥 만들 때 현미밥 넣고 소고기 작게 잘라가지고 100g 정도 구워서 넣고, 계란 하나 다 익혀가지고 넣고, 아보카도 반쪽, 명란 너무 짜지 않게 참기름 넣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샐러드 따로 안 먹을 때는 그냥 샐러드도 그냥 그 밥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양상추 그냥 비벼서 먹었어요. 그리고 일반 한식도 먹으면 수치가 잘 나오기는 해요. 잘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반찬류에서 짠 게 있으니까 수치가 잘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수치도 확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먹었어요. 밥에 반찬.
고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채소쌈,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양배추쌈을 많이 해서 먹은 것 같아요. 한 입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많이 씹을 수 있게 한식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샌드위치도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통밀 식빵 2쪽에 닭가슴살, 소금이랑 후추랑 또 저는 파프리카 가루 되게 좋아해요. 그거 양쪽으로 막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굽고, 그리고 여기에 소스가 빠지면 또 맛이 없으니까 소스는 아끼지 않고 다 넣었어요. 마요네즈랑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거 이제 다 빵에 바르고, 그 하인즈 버거 소스 있거든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그거 뿌려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파스타 같은 거는 현미 파스타 면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적당히 먹으면 그것도 수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빵이랑 막 같이 먹어가지고 수치가 좀 올라가서 내리느라고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적당히 먹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테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크림 파스타를 해서 먹었거든요. 샐러드 파스타나 바질, 뭐 토마토 파스타 이런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한국에서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채소가 많으니까. 저는 샤브샤브 먹을 때도 고기 꼭 100g씩은 꼭 챙겨서 먹었고, 채소랑 고기랑 넣어가지고 김밥이나 뭐 월남쌈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월남쌈 먹을 때는 이제 땅콩 소스랑 달달한 칠리 소스 거기에다가 꼭 찍어서 먹고 달달한 칠리 소스는 브로콜리 삶아가지고 많이 찍어 먹었어요. 초장이 간이 세니까 칠리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침으로는 저는 원래 빵을 먹어가지고 비슷했어요, 평소 식단이랑. 근데 거기에 토마토 반쪽은 아침에 거의 먹은 것 같아요. 배 채우려고. 그래서 아침으로 토마토 반쪽, 큰 홀 토마토 반쪽 하면 100g 정도 나오더라고요. 통밀 식빵 2쪽에다가 뭐 치즈, 뭐 까망베르나 염소 치즈랑 무화과 잼 이렇게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땅콩잼도 발라 먹고, 그리고 우유 한 잔 가득, 한 230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크로아상에 라떼도 먹은 적도 있고, 사과, 과일 이런 것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간식으로는 현미뻥튀기 있거든요, 여기에. 또 밤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잼인데 현미뻥튀기에다가 밤잼 발라가지고 샌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과일도 먹고, 단백질 많이 함유된 그런 비스켓, 그리고 단백질바, 초코바 이런 거, 치즈, 요플레, 그리고 여기 또 그 포마주 블랑이라고 치즈로 만든 요플레가 있어요. 그런 거 먹었고, 견과류, 커피도 마시고요. 때때로 케이크나 디저트도 먹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씩만 먹으면 저는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챙겨 먹으니까 이제 체중도 1kg 정도 늘었거든요, 지금. 제가 정말 제 평생 이렇게 체중이 안 늘어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챙겨서 먹은 것 중에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게 있기는 있어요. 이제 저랑은 안 맞아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 음식인데, 아쉽게도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당 수치 재면서 이제 수치가 잘 나오니까 이것도 시도해본 음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다만 떡을 빼고 어묵을 한 장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채소 많이 넣고, 떡이 빠졌으니까 그냥 어묵 볶기인 거죠. 어묵 채소 볶음 이런 거. 고추장이랑 간장 이제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짜고 자극적이라 그런지 식후 2시간 혈당이 131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120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운동을 안 하지도 않았어요. 운동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좀 충격받아가지고 온 집안을 막 걸어 다녔어요. 계속. 한 40분을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3시간 후에 다시 재보니까 90대로 훅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념 센 한식류 이런 거는 전혀 안 먹고 있어요. 특히 고추장 들어간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거는 피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거의 2주 동안 식단을 챙겨서 먹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진짜 마음껏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시간 생각도 안 하고 양도 생각 안 하고 나름 맛있게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이제 식사량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식후에 당 체크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맞춰서 먹어야 되고, 막 이래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피자도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피자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저녁으로. 한 조각 먹을 때까지만 해도 2조각 정도 먹지 않을까 했어요. 그리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샐러드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식탐이 생긴 거예요. 1시간 내내 뭔가를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를 제가 혼자 반판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과자가 너무 땡겼거든요. 진짜 과자를 폭풍 흡입을 하게 됩니다. 진짜 고삐 풀린 마냥 막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제 생각으로는 1시간에 꽉 채워가지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먹다가 이제 배부르니까 한 50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먹었죠. 그렇게 먹고 이제 1시간 후에 혈당을 재봤더니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3이 나오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또 계속 더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2시간 후에 123으로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도 이제 수치가 좀 올라간 거니까 이제서야 공복 혈당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30분 정도 이렇게 딱 움직이는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물 한 잔을, 이 사이즈거든요. 이거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물을.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당 수치 재고 자야겠다 해서 재봤거든요. 근데 웬일? 142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물을 이렇게 급하게 먹어도 당이 훅 올라가는구나. 그때는 이제 막 몸도 한 몇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힘들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잤거든요. 자다가 새벽 2시쯤에 깨서 당 체크를 해봤더니 111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죠. 이제 아침 공복 혈당이 94가 나왔어요. 커트라인. 아침까지도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침도 한참 늦게 먹고 그랬어요, 그날. 만약에 과자를 그렇게 막 먹지 않고 피자만 반판이긴 했지만 피자만 먹었다고 하면 당 수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자가 두꺼운 게 아니고 얇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피자만 먹는 걸로. 이 당 수치 재는 게 저는 처음에는 재미있기도 하고 수치도 잘 나오니까 또 나름대로 맛있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막 폭식을 하게 되고 그 피자 먹은 날 꿈을 꿨는데 막 쫓기는 꿈을 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만큼 부담감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출산까지 한 10주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도 몇 번의 폭식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잘 하다가 한 번씩 그러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후에 이제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했던 거는 일단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식후마다 매번 운동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기도 뭐 매일 돌리고, 요즘 스팀도 잘 안 했는데 스팀 다리미도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는 신랑이 꼭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신랑한테 내가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아침에는 아이 학교 등원시키고 마트 한 바퀴 돌면서 장도 보고 이제 계속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저는 뜨개질을 하니까 몸은 움직여야 하는데 막 뜨개질은 또 하고 싶으니까 요즘에는 진짜 온 집안을 걸어 다니면서 뜨개질을 해요. 진짜 이렇게 30분이라도 걷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쑥 내려가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이제 혈당을 많이 내려놔야지 다음 식사 때 또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막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배에 뭉치고 그랬던 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한 2주 전만 해도 요리할 때 한 30분만 서 있어도 배가 뭉쳐가지고 힘들어하고, 걸어 다닐 때도 조금만 걸어도 배 뭉쳐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몸을 계속 움직여서 그런지 꽤 빠른 걸음으로 잘 걸어 다니고 배 뭉침도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 부족이었나 봐요. 외부 음식 먹을 때는 먹고 싶은 걸 먹기는 했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패스트푸드 이런 거는 말고 레스토랑 음식으로.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먹고도 따로 운동을 안 해도 어쨌든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동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거나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혈당이 잘 내려가고 잘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먹는 것보다 저는 밖에서 먹는 식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프랑스 식단이 단백질 식단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빵이 주식이기는 하지만 빵만 먹지는 않거든요. 빵은 식사할 때 조금씩 곁들여서 먹는 편이지 바게트 하나를 다 먹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감자를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이드로 먹는 거예요. 메인 요리 뭐 고기나 파스타류 이런 거에 곁들여서 먹는 거라 구성을 보면 단백질이랑 샐러드, 치즈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들이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양을 적당히 주고 적당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먹으면 되게 배부르거든요. 집에서 제가 이제 해서 먹다 보면은 점점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더 많이 푸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도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피곤해지고. 근데 이제 밖에서는 전식, 본식, 때로는 후식까지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골고루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았어요. 일단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2주 동안 제가 이제 임당 관리를 하고 오늘 오전에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식단이랑 당 수치 이런 거 보고 얘기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여기. 수치 좀 높게 올라간 거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피자 먹으면서 과자 막 많이 먹은 거 그거 이제 보시고는 과자 좀 줄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다행이죠. 앞으로 출산 후 한 달까지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가끔 폭식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임신 당뇨인 거를 알고 식단 조절을 해서 당이 안 잡히면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 말에 되게 겁을 먹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름대로 2주 동안 관리했던 게 그래도 헛되지 않고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결과 듣고 좋으면 신랑이랑 점심으로 햄버거 먹자고 했거든요. 패스트푸드. 저 패스트푸드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고 싶더라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킹, 와퍼. 저 처음으로 주문해봤어요. 그 와퍼. 그거랑 감자튀김, 양파튀김, 너겟 막 게다가 샐러드까지 또 먹었어요. 이제 영상 찍다가 아까 조금 전에 한번 재봤거든요. 2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영상 찍으면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수치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11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죠. 운동 안 한 거 치고는. 운동을 했었으면은 100이나 아니면 100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돼. 제가 임당 관리한 지 2주밖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 기록들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잘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고 임신 당뇨이신 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셔서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힘내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지금 프랑스에 온 지 6년 됐거든요. 6년째거든요, 지금. 처음에 프랑스에 와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프랑스에 왔던 그 해에는 제가 어학원을 다녔었어요. 신랑은 이제 회사 출근하고 저는 어학원으로 등교를 했죠. 학원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올 때 배고프니까 바게트를 하나 사서 집에 가면서 막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좀 먹고 나면 바게트가 이렇게 뜯어져 있으면은 이제 마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뜯어 먹은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그 바게트를 에코백에 거꾸로 꽂아가지고 또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안 먹은 척. 그렇게 이제 들고 와서 늦은 점심을 먹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좋아하는 게 소시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말린 고기거든요. 네, 육포 같은 거예요. 그 소시송에 치즈랑 바게트 딱 그거 3개만 해가지고 샌드위치로 해서 먹어도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그 맛을 알고부터 거의 평일 점심으로는 바게트, 치즈, 소시송, 버터 이런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다 종류별로.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왠지 버터랑 치즈가 살찔 것 같고 막 그래서 잘 안 먹었거든요. 더 빼지는 못하니까 유지라도 하자 막 이러면서 잘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버터, 치즈 이런 거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한 6개월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그것만 먹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고기와 프랑스 음식들을 먹었어요. 6개월 더 된 것 같은데 1년 안 되게 먹은 것 같네요, 진짜. 저희가 밥통이 꺼져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밥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맨날 프랑스 음식 먹고 샐러드 먹고 소시송 먹고 막 이런 거만 먹어가지고 밥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프랑스 온 지 한 8개월인가 만에 처음으로 체중을 재봤어요. 그런데 웬일? 살이 빠져가지고 몸무게 앞자리수가 바뀐 거예요. 저는 30살이 지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저 결혼할 때도 다이어트 안 했어요. 제가 30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때도 다이어트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죠. 못 했어요, 다이어트를. 30 지나니까 조금이라도 배고픈 걸 못 참겠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좋다는 사람 만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내다가 정말 다행히도 저 좋다는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20대 때 다이어트 그렇게 할 때도 40kg 때는 진짜 내려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거 먹는 대로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앞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이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한국을 갔어요. 한국 가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죠. 아마 더 쪘을 거예요. 한국 가서 이제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 가서 더 쪄서 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이제 다시는 40kg대의 몸무게를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슬픈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치즈랑 버터랑 고기랑 뭐 이런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살이 찌는 게 아닌가 보구나 했어요. 근데 여기 프랑스 사람들 정말 말랐거든요. 마른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살찌는 걸 좀 싫어한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레스토랑에서 여자들 먹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먹어요. 접시에 있는 거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도 그거를 다 먹고도 디저트까지 또 먹어요. 진짜 많이 먹는데도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식단이 뭔가 다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후로 치즈, 버터, 고기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음식들 중에 맛있게 먹는 조합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그런 음식들의 조합? 그런 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신랑이랑 이제 먹다 보면 신랑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랑 아니었으면 평생 못 먹어봤을 그런 음식들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뭐 여행을 와서 먹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먹는 방법이라던가 뭐 그 음식들의 조합이라던가 그런 거는 여행 중에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신랑한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이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고맙다고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여기 있다 보면 분명히 한국 음식이 그립기도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재작년에 한국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를 14일 동안 했는데 먹고 싶었던 배달 음식들 있잖아요. 또 요즘에 한국에 배달 음식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배달 음식이 진짜 잘 나오던데요. 그리고 싸고 그렇게 몇 번 먹으니까 신랑이랑 저랑 그냥 샐러드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가볍게 먹고 싶고 그냥 바게트랑 소시송 치즈 발라가지고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게 되면 그때 프랑스 음식들 특히 아페로라고 간단히 술 한잔 하면서 핑거푸드 먹는 건데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그런 거 해드릴게요. 혹시 오시게 되면 진짜 꼭 연락 주세요. 지금 프랑스는 겨울 바캉스예요. 2주 동안. 바캉스 진짜 많죠? 저희 아이도 지금 방학이기는 한데 방학 때 보내는 또 학교? 그런 게 있어요. CML이라고. 지금은 거기를 나가는데 평일에 며칠 빼가지고 저희 눈 보러 갈 거예요. 프랑스는 겨울 바캉스를 스키 바캉스라고 할 정도로 스키 타러도 많이 가거든요, 이때. 그래서 저희도 눈 보러 스키장 가려고 해요. 근데 뭐 스키는 타지는 않을 것 같고 글쎄요, 신랑이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네요. 신랑은 스키 되게 잘 타거든요. 스키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글쎄 이번에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키장 밑에 눈썰매장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눈도 보여주고 싶고 눈썰매도 타려고 해요. 저는 같이 못 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눈 보러 가는 거니까 너무 기대돼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에 출발을 하고 이번 여행이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재밌게 잘 놀다 와야죠. 파리가 이번 겨울이 진짜 너무 안 추웠어요. 눈은커녕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12월에는 좀 흐리긴 했지만 1월부터는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파리는 겨울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보면 벌써 꽃도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저희가 눈을 보러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네요. 벌써 이제 내일이 23일이거든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 대선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투표하러 갈 거예요. 신청은 벌써 이제 미리 다 해놔가지고 기간 안에 가면 돼요. 주말에는 저희가 여기 없으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 셋 중에 제 신랑이랑 점심에 만나가지고 같이 투표하고 간단히 밥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5년 전에도 프랑스에서 대선 투표를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 그 다음인가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번이 또 두 번째로 대선 투표를 하네요. 그럼 저희는 투표도 잘 하고 그리고 여행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즐겁게 뜨개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진짜 영상이 길었죠. 그 당뇨 얘기 때문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